에어팟 프로 3가 웃긴 게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가격이 $249로 동결이거든요. 근데 1세대는 원화로 329,000원이고 2세대는 원화로 359,000원이고 3세대는 원화로 369,000원이야.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애플이 3년 만에 발표한 에어팟 프로 라인업의 신제품 에어팟 프로 3 리뷰 바로 시작해봅시다. 일단 박스 한번 볼까요? 크기가 전작 대비 네, 작아졌습니다. 여기서 하수라면 박스가 작아졌네, 컴팩트하겠군, 이런 반응이겠지만 고수라면 야, 뭐가 하나 빠졌구나,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네, 실제로 실을 뜯고 열어보면 예쁘긴 하네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그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요. 이게 답니다. 근데 구형 에어팟 프로 2는 이렇게 있을 거 다 있고, 빼면 여기서 이 폼 팁 구조를 잡고 들어 올리는 구조잖아요. 들어 올리면 여기 보시면 케이블이랑 폼 팁이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번 제품부터는 은근슬쩍 충전 케이블이 빠졌습니다. 다만 이어 팁은 하나 더 넣어놨어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3개, 본체에 달린 것까지 해서 총 4개가 나오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신형은 4개, 본체 것까지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신형 이어 팁을 보면은 아주 작은 사이즈가 하나가 추가됐죠. XX 스몰 사이즈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팁 재질도 바뀌었습니다. 프로2까지는 실리콘 단일 재질이었다면 프로 3부터는 속에 폼을 넣고 겉에 실리콘 소재를 도입한 하이브리드 재질이에요. 그래서 직접 보시면은 신형이 구형보다 조금 더 두껍죠. 팁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에어팟 미니 설명할 때 마저 하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본체를 보면은 사실 전작과 외관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을 놓고 비교를 해야 좀 차이가 보이는데, 일단 약간 더 넓어진 게 보이시죠? 두께는 똑같지만 가로 세로가 2mm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서로 호환이 안 돼요. 무게 같은 경우는 스펙시트상으로도 더 가벼워졌고, 확실히 들어보면 신형이 더 가벼워진 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전체 배터리 사용 시간,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 케이스를 다 쓰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 시간이 24시간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굳이 이렇게 줄일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후면의 경우에 물리 버튼이 없어진 게 바로 보이시죠? 에어팟 4와 마찬가지로 전면을 두들겨서 연결을 제어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직접 터치가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케이스를 낀 상태로도 연결 제어가 돼요. 측면에는 동일하게 레니아드 루프가 달려있고, 하단 역시 보면은 전작과 거의 동일한 모습이고, 그리고 애플 나의 찾기를 보면은 이 케이스의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정밀 탐색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담당하는 칩이 U1 칩에서 U2 칩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정밀 탐색 범위가 1.5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거 기능이 한두 번씩은 꼭 쓰게 되는 기능이라 나쁘지 않은 업데이트 같죠? 자, 이제 유닛을 볼까요? 유닛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이번 에어팟 프로에 심박 센서가 들어가게 되면서 무게 역시 0.2g 정도로 늘었는데, 귀에 착용했을 때는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다만 유닛의 크기나 모양이 꽤 많이 달라져서 착용감은 확실히 달라요. 일단 스템 부분의 두께가 더 길어지고 더 두꺼워졌어요.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스템을 누르거나 쓸어내려서 제어를 하는데, 쥐어보면은 확실히 더 두꺼운 나뭇가지 같고요. 여기 보면은 센서 부분에 손가락으로 짚기 편하라고 깎여나간 부분 있잖아요. 이게 깊이가 훨씬 얕아졌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눌렀을 때 이게 더 두껍고 원기둥을 잡는 느낌이 납니다. 애플워치 영상을 보면은 H2 칩이 여기 보이는 이 하단으로 내려갔던데, 이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돌려보면 전작에 없던 심박 센서가 하나 달린 걸 확인할 수 있고,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마이크와 벤트홀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 자체의 크기도 확실히 더 통통해졌죠.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늘었고, 당연히 케이스별 호환이 해보시면 얘가 2거든요, 얘가 3고, 네, 들어가지도 않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서 보면은 팁의 위치, 그러니까 노즐의 위치가 살짝 달라지면서 귀에 유닛이 꽂히는 위치와 방향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이 노즐 자체도 되게 달라졌는데요, 보시면 노즐도 전작보다 약간 더 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튀어나와 있잖아요. 소리가 조금 더 귓구멍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노이즈 캔슬링 부분에서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팁도 귓구멍을 더 빡빡하게 막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착용을 하면 착용감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일단 귀를 기준으로 에어팟과의 거리가 더 떨어지게 전작보다 스템이 약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듯 꽂히게 되죠. 팁 자체도 약간 더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이어팁만 그 끝부분만 귓구멍 끝에 딱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작이 익숙했던 분들이라면 야, 이거 귓구멍이 약간 좀 불편하다, 이게 좀 덜 꽂혔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팁이, 에어팟 프로2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프로2에서 현재 착용하는 이어팁 사이즈로 시작하여 조금 답답하다면 한 사이즈 작은 것으로 시도해보라. 그러니까 팁을 미디엄을 썼는데 너무 안 맞는다 싶으면은 스몰로 팁 사이즈를 한 단계 작게 써보라는 게 권장사항이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답답함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바로 뒤에 설명할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귓구멍 안에 들어가서 정확히 맞아줘야 주변 소음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약간 귀에서 이어폰이 띄어져 있어도 귓구멍이 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쳐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넘어가서 이 에어팟 프로 제품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음 제어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애플은 이번 에어팟 프로 3를 소개하면서 세계 최고의 인이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했거든요. 진짜 시건방진데 결론부터 말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노이즈 캔슬링 되는 감각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이게 프로2 같은 경우엔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 하고 귀가 딱 먹먹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건 귀가 되게 서서히 머는 것처럼, 청력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처럼 소음이 사라집니다. 자, 그럼 실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어떠하냐? 저희가 이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ASMR용 마이크를 가져다가 이 이어폰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했거든요. 물론 실제 귀로 듣는 것과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느낌을 파악하는 정도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질은 완전히 달라요. 어쨌든 일단 비행기 소음, 이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 에어팟 프로2와 프로3 각각의 기기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봤습니다. 기체 엔진음은 주로 일정한 소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쉽긴 한데, 에어팟 2 프로보다 에어팟 프로 3 쪽이 훨씬 나아 보이죠? 자, 이제 카페 소음, 이 소음의 경우 사람들의 말 소리와 식기 소리, 음악 소리가 불규칙하게 뒤섞여 있는데요. 확실히 에어팟 프로 2보다 에어팟 프로 3 쪽이 다음은 길가 차량 소리. 이 소음의 경우 불규칙한 차량의 고음이 뒤섞여 있는데요. 일단 에어팟 프로 2보다 에어팟 프로 3 쪽이 훨씬 소음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은 지하철 소음인데, 이걸 에어팟 프로 2로 노이즈 캔슬링을 해보면 이런 소리가 나고요. 에어팟 프로 3로 들으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거 대박인 게 주변음 허용 모드가 진짜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지금은 주변음 허용 모드를 끈 상황입니다. 지금은 주변음 허용 모드를 켠 상황입니다. 어떤가요? 소리가 많이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지금은 주변음 허용 모드가 꺼져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은 주변음 허용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가요? 확실히 다른가요?
확실히 주변 소리랑 사운드가 모두 다 정확히 들리죠. 이게 에어팟 프로 2로 같은 테스트를 하면 주변 음이 뭉개지는 꽤 부자연스러운데 프로3는 현실 음의 배경음이 깔려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정도면은 이 모드에서 이 정도 되는 무선 이어폰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단계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성도가 진짜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음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에어팟 프로3는 아직까지 LDAC 코덱을 지원하지 않고 AAC 코덱을 주로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오디오 매니아 분들한테는 한계가 좀 명확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음질 자체는 꽤 많이 나아졌다? 좀 달라진 듯합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하긴 한데 각각의 헤르츠별로 저, 중, 고 음역대가 모두 포함된 노래를 하나 만들고 이거를 에어팟 프로 3와 에어팟 프로 2에 들려줘 봤습니다. 이게 당연한 말이지만 정확하진 않고 마이크 녹음의 특성상 상당히 소리가 왜곡될 수 있긴 하겠지만 직접 들어보시면서 에어팟 프로 2와 프로 3의 음질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를 직접 느껴보실 수 있는 정도는 되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저희가 먼저 들을 노래의 원음은 이거고요. 여기서 250Hz 이하로 저 음역대 사운드만 나오게 하면 이 소리입니다. 자, 다음은 똑같은 소리 원음에서 중음역대 소리만 다음은 고음역대예요. 자, 이제 각각의 음역대가 얼마나 귀에 구분돼서 뚜렷하게 들리는지 집중해서 에어팟 프로 2와 에어팟 프로 3의 사운드를 들어봅시다. 직접 들어보시면 프로2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리의 선명함,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저음 울리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저음역과 중음역의 소리가 묻히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프로3의 경우 전반적인 음역대의 소리가 모두 또렷하게 들리고요. 극저음이 부스트되지 않아 저중음이 잘 들리며 전반적으로 웅웅대는 듯한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소리를 녹음할 수는 없었는데 애플 뮤직에서 들을 수 있는 공간 음향 같은 경우에 사운드 퀄리티가 진짜로 저 같은 막기라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았었거든요. 인위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뚜렷한 음색이 정확히 꽂히는 듯이 들려서 이거를 소리에 있어서 해상력이라고 표현하던데 이 해상력이 좀 올라간 게 느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음질에 있어서는 대중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잡은 그런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통화 품질은 어떨까요? 사실 에어팟을 낀 사용자와 통화하는 상대방이 가장 욕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통화 품질이거든요. 야, 너 통화 품질 왜 이래? 뭐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소음이 가장 끔찍하다고 여겨지는 제 출근길 5호선에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지금 이번 에어팟 2로 통화 중입니다. 통화 품질은 어떤가요?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지금 현재 에어팟 프로 3로 통화 중입니다. 통화 녹음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품질은 어떠한가요? 아주 궁금하네요. 전작보다 나아지긴 했는데 솔직히 막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니긴 하죠.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에어팟 프로가 조금 더 개선을 해나갈 지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솔직히 갤럭시 버즈 3 프로가 훨씬 좋더라고요. 이번 에어팟 프로 3의 가장 큰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심장박동 측정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유닛에 달린 심장박동 센서로 심박수를 측정해서 운동 시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에어팟을 끼고 피트니스 앱에 들어가서 일단 운동에 들어간 다음에 실내 걷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오, 바로 심박수 이게 뜨죠. 이렇게 심박수를 기반으로 운동을 하고 나면은 칼로리 소모량도 알려줍니다. 이게 센서 원리가 궁금해서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을 해보니까 센서 속에서 진짜 엄청나게 밝은 LED 빛이 나오더라고요. 이 빛을 통해서 혈관의 움직임을 확인한 다음 그걸 심장 박동수로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한쪽을 빼도 측정이 계속 됩니다. 다만 양쪽을 껴서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하고요. 애당초 운동 상태에서 움직임 측정이 이 두 유닛의 움직임을 측정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무조건 끼고 하는 게 좋겠죠. 또한 워치를 차고 있으면 워치와 에어팟 센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매 5초에 한 번씩 신호의 신뢰도가 강하기, 워치가 강하면 워치를 측정하고 여기 보이는 에어팟이 강하면 에어팟의 데이터를 측정해서 심박수 데이터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게 아쉬운 게 운동을 자동으로 측정해 주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스스로 피트니스 앱에 들어가서 운동을 클릭하기 때문에 워치보다는 사소하지만은 좀 불편한 지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선 애플 기본 앱을 비롯해서 몇 가지 앱에서만 에어팟 심박 센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추후에는 개발자가 API를 따와서 자신들의 앱에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 방식이 조금 더 기대되는 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번 제품의 경우 방수 방진 등급이 올라가서 내구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하나도 하지는 않지만 땀이 많은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애당초 스템이랑 귀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귀에서 나는 땀이 조금 더 빨리 쉴 것 같다는 장점도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번역 기능의 경우에는 아직 베타 버전이라 들어가면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아서 당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체감을 느끼긴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베타의 경우에는 스펙시트상 유닛 기준 8시간, 케이스를 사용하면 24시간이 가고요. 최대 충전 전력은 5W까지 먹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게 앞서 언급했듯 이 케이스를 사용할 때 배터리 타임이 오히려 줄어든 건데 블루투스 버전도 블루투스 5.3에 불과하거든요. 블루투스 버전이 올라가면 전력 효율성이 증가하는데 왜 블루투스 5.3을 했는지 이 지점은 약간 좀 애매하게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갤럭시 버전 3 프로만 해도 블루투스 5.4거든요. 왜 구형 5.3을 쓴 건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이거 구매 추천하느냐? 네, 사소한 아쉬움이 있긴 한데 굉장히 잘 나온 후속작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이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건방진 홍보 문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TWS 제품군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노이즈 캔슬링 능력을 보여주고요. 주변음 허용 듣기 모드는 사실상 발전의 여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성된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사운드 역시 상당히 개선돼서 기존의 단점이라 지적됐던 저음 쪽 사운드가 탄탄해지면서 좀 더 많은 이들에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법한 소리를 낸다는 것도 개선점이라 하겠네요. 에어팟 프로 1세대부터 2세대 라이트닝 포트 버전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고민의 여지 없이 거의 무조건 구매를 추천드리고요. 오픈형 이어폰을 쓰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껏 인이어를 안 샀던 이유가 노이즈 캔슬링 시 하는 그 특유의 느낌이 싫었던 것이라면 이번 제품은 진짜 체험이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평소 무선 이어폰을 끼고 통화를 많이 한다? 고민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괜찮은데 상대방한테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7 에어 시리즈 발표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에어팟 프로 3 신제품 리뷰를 진행해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제품이 진짜 너무 괜찮아서 저로서는 테스트 내내 놀란 제품이기도 합니다. 제품이 공개되면 한 번쯤 꼭 애플스토어 같은 데 가서 청음은 진짜 한 번은 꼭 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노이즈 캔슬링 꼭 체험해보셔야 돼요.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앱등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요.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끝냅시다.